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참 묘하죠. 뉴스를 켜면 불안하다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동시에 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주 떠오르는 문장이 있죠. 공포에 사서 욕심에 팔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의 진짜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심리를 거스르며 투자할 수 있는지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실행 체크리스트까지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남들이 흔들릴 때 당신은 조용히 쌓는 부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요. 공포에 사서 욕심에 판다. 이 말 참 간단하죠. 하지만 정말로 공포일 때 사라는 뜻일까요? 사실 이 문장은 타이밍 공식이 아니라 심리 공식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늘 사람들의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공포가 퍼지면 주가는 떨어지고 욕심이 커지면 주가는 오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공포에 휩싸이면 팔고 욕심이 커지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결국 이 문장은 대중심리를 거스르라는, 즉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즉 감정이 끌어오르기 전에 나를 대신해줄 절차를 만들어 두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심리를 거스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사전 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위기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종이에 써두세요. 나는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만 한다. 매수 규칙은 이렇게. 매달 10일 지수형 ETF를 정해진 금액으로 자동 매수한다. 매도 규칙은 이렇게. 리밸런싱이나 현금 흐름 목적 외에는 매도하지 않는다. 리밸런싱 규칙도 미리 써둡니다. 목표 비중에서 20% 벗어나면 원래대로 맞춘다. 예를 들어 주식 50%, 채권 50%가 목표라면 주식이 60%를 넘거나 40% 밑으로 떨어질 때만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두면 시장 변동이 커질 때마다 판단 대신 실행만 하면 됩니다. 의지력은 소모품이지만 규칙은 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동화입니다. 감정이 들어올 틈을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월급 다음날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그날이 오면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이 투자됩니다. 이걸 자동 분할 매수 혹은 DCA라고 부릅니다. 의지 대신 시스템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리밸런싱은 분기마다 한 번만 점검 알림을 설정하세요. 비중이 정해둔 밴드를 넘었을 때만 손을 댑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엔 예외와 같은 감정적 행동이 줄어듭니다. 인출도 자동화하면 좋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같은 날 정해진 금액만 인출. 그 외에는 매도 금지. 이 단순한 규칙이 공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현금 버킷을 만드는 것. 공포의 근본 원인은 생활이 흔들릴까봐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2개월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 두세요. 주식이 떨어졌을 때 생활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이 판단을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현금 버킷은 단순한 예비비가 아닙니다. 시장 급락 때 심리적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즉, 나는 팔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행동 체크리스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꺼내 읽어보세요. 매수 전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사려는 이유가 단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가? 내 계획서에 적힌 자산과 금액 날짜인가? 수수료와 세금까지 포함한 총 비용을 알고 있는가? 이번 결정이 내 포트폴리오 목표 비중을 벗어나진 않는가? 같은 결정을 일주일 뒤에도 할 것 같은가? 매도 전엔 이렇게 묻습니다. 매도 이유가 공포 때문인가? 아니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인가? 처음 투자할 때 세웠던 가정이 깨졌는가? 세금과 재진입 계획은 있는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24시간 보류하세요. 단 하루만 지나도 대부분의 충동은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 설계입니다. 의지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증권 앱을 홈 화면에서 빼고 주가 알림을 꺼두세요. 시세는 월 1회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투자 커뮤니티나 단타방은 언팔로우하고 대신 장기 지표만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만드세요. 이렇게 시선을 정리하면 정보 소음이 줄고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 로그입니다. 감정을 기록하면 다음에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전후로 이렇게 한 줄씩 써보세요. 지금 감정 강도 1에서 10 중 8 이유는 두려움, 근거는 뉴스.
한 달 뒤 그때의 결정이 어땠는지 점검해보면 당신만의 트리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흔들리는지 그걸 알면 다음에는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작은 고통에 익숙해지는 훈련입니다. 시장은 늘 출렁입니다. 그 출렁임에 조금씩 익숙해져야 진짜 장기 투자가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번만 시세 확인하기. 새 전략은 소액으로만 테스트하기. 매월 같은 날 15분 동안 규칙을 잘 지켰는가만 점검하기. 이걸 3달만 해보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공포와 욕심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결국 심리를 거스르는 힘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리 적어둔 규칙,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실행되는 환경. 이 2가지를 세팅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투자자는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하실 일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나만의 투자 헌장 한 줄을 적으세요. 나는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만 한다. 둘째, 월급 다음 날 자동 이체를 걸어두세요. 셋째, 생활비 6개월치 현금을 따로 떼어두세요. 이 3가지가 바로 공포에 사서 욕심에 파는 첫걸음입니다. 그건 누군가의 명언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하지만 원칙을 가진 사람은 조용히 쌓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매달 같은 금액으로 투자하고 탐욕이 가득할 때 잠시 속도를 늦춥니다. 그 단순한 반복이 결국 부를 만들어줍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